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유로입니다. 저희 페트롤 전북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단체장을 초대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페트롤 전북 특별기획 담대한 대담. 오늘은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지향하고 교실혁명, 미래 교육으로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는 전라북도 교육청 서거섭 교육감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개 행사를 다니시고 정책 간담회를 하시고 뭐 굉장히 분주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바쁘세요? 그렇습니다. 보통 하루에 이제 공식적인 일정만 많을 때는 뭐 12개에서 한 15개 정도. 또 보통 때 한 8개에서 10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바쁘게 다니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도민들로부터 명령을 받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명령? 그것은 침체된 전북 교육을 살려내라. 그리고 아이들의 실력과 학력을 좀 길러라. 그리고 또 바른 인성을 갖도록 해라. 이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한시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전라북도는 전체 인구 중에 3.4%를 차지하지만 경제력 또 재정 자립도는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경제가 문제인데 경제도 교육이 토대가 돼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교육이 살아나야 또 인재를 양성해서 중앙에서 우리 전북 몫을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을 통해서 전북을 좀 구하자 이런 심정으로 1년을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명령 이전에 우리 서거섭 교육감님의 자발적인 이 우리 도민들을 위한 또 교육 주체들을 위한 애정이 열정이 그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학 총장 8년도 열심히 뛰셨는데 이 교육감 1년이 이렇게 바쁘게 사시면 앞으로 남은 또 3년도 더 많은 행보를 가셔야 되는데 체력 관리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1년을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전라북도 교육청 서거섭 교육감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5개를 말씀하셨는데 14개 시군의 우리 교육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전주 중심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각 교육 지원청이 있고 다 다니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자성어가 아니면서 사자성어처럼 쓰이는 게 있는데요. 우문현답이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건데요. 사실 14개 시군마다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교육에 관련된 현안도 다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고. 그래서 현장을 다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시대가 변해서 교육은 교육청만의 힘으로 다 이뤄낼 수가 없거든요. 도청이라든가 또는 지자체 그리고 의회, 대학, 유관기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낼 때 여러 가지 교육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현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유보 통합이라든가 또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돌봄 문제, 또 아이들 해외 글로벌 연수 보내는 거, 또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진로 진학 시도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협력해 가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학생, 학부모, 또 교사,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계속 듣고 정책에 반영해 왔습니다. 방금 하신 이제 내용들이 오늘 다뤄야 될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교육감님 가장 어려운 게 교육이라고 하는데 14개 시군을 다니다 보면 우리 다양한 학부모님들도 그 지자체마다의 교육 지원청의 어떤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는 교육감님 공부를 못해도 좀 그냥 바른 아이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내지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학교 상황을 만들어줘서 학력 진작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구사항이 다 다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수렴하시면서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100명의 아이가 있으면 소질과 적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100개의 길을 각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 교과목 국영수사과를 잘하고 또 수질도 있고 또 흥미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그쪽을 잘해서 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예술 방면이라든가 또는 체육 이런 쪽에 내 인생을 걸겠다. 이런 아이들은 또 맞습니다. 그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맞춤형으로 저희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학력 수준이 진짜 전국 최하의 수준일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계십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전북의 어떤 교육 지금 수준을? 사실은 이번에 지난 3월에 이제 초2에서 고1까지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공표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뭐 지역 간에 또 경쟁이라든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낙인 효과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북도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반 학교 경우에 작아서 한 3%, 많아서 한 20% 정도의 아이들이 기초학력에 미달되고요. 어느 직업계고 같은 경우는 한 반에 50% 이상이 기초학력에 미달되거든요. 기초학력이라면 이게 학년별로 다 다른데 교육감이 일단 그 학년 수업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어떤 이해력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 수준이 안 돼 있다 이런 그 급별 학년별 수준이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이고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초학력이 미달됐다 어떤 아이가 그러면 10개를 가르쳤는데 2개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수능 시험으로 비교를 한다면 8, 9등급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철학은 일단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업 현장에서 그래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시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한 아이가 나중에 한 인간으로서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힘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길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또 간단하게 비유를 한다면 기초학력이 미달된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구구단을 못 외거나 간단한 영어 단어도 모르고 또 우리말로 의사표현이 안 되는 아이들 그리고 문해력이 안 돼서 말 뜻을 이해를 못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모 기업에서 그 고객들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라고 그 보도자료를 냈는데 심심함. 그거를 보고 SNS 상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도 안 심심하고 재미있다. 또 심심하다고 해서 더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심심하다는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는 건데 우선 과목 순으로 보면은 역시 수학이 가장 미달 비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영어, 국어 이런 순으로 돼 있고 또 우리 14개 시군 간에 사실은 비교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큰 도시 3개 아시죠? 거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 미달 비율이 낮은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8개 군이 있습니다. 군이 가장 낮을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8개 군이 나머지 3개 작은 도시 일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꼭 지역이 거기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서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제대로 이 현실 파악을 하고요. 여기에 맞는 또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달 학생들은 이 수업 시간에 한 수업에 2분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같이 옆에서 그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를 하면 방과 후에 남겨서 따로 특별 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의를 했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전북교육청은 그 3단계로 이 기초학력을 길러주는 그 안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 내에서는 한 수업
두 분 교사가 들어가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별도로 남겨서 특별 지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학교 차원에서는 사실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단순히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교우 관계라든가 또는 가정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특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 밖에서 지역에서는 지금 15개 학력 지원 센터를 그렇죠.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학력 지원 센터로 아이를 오게 해서 지도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찾아가서 또 지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한 전라북 전체 10,000여 명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해서 개별 지도하고 계시군요. 특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에서 이제 몇 가지 또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1년이라는 시간 교육감으로서는 처음 진행한 1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과를 평가하십니까? 성과가 뭐 제가 제 입으로 뭐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나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 5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선 이 미래 교육,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본 틀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인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 인권 조례를 그 교직원의 인권까지 다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인권 조례로 개편을 했고요. 전북 교육 인권 조례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학생 인권 센터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교직원의 인권까지 보호하는 그렇죠. 교육 인권 센터로 확대 개편을 한 바 있고요. 예. 또 아이들의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생의회를 개원했습니다. 이 학생의회가 얼마 전에 전교조를 또 찾아가서 우리도 시험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제안도 하고 그랬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당차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그 여러 가지 인사제도 시스템상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이번에 이제 합리적인 수준으로 다 인사제도를 바꿨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 군 지역에서는 최대의 관심사가 작은 학교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농촌 유학이라든가 또는 어울림 학교 확대 정책을 써서 가능한 한 최대한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 그렇죠. 현재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미래를 살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워낙 산업의 속도나 지식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문명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현재 교육이 맞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아이비 교육도 우리 전북도 완주 화산중학교하고 익산 모현초가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시범 준비 학교로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와 제주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만 미래교육 우리 교육감님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이 방향성으로 지금 저희 전북 교육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의 방향은 한 4가지 그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기본 학력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일단 기본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가져야 될 그 미래 역량을 키우는 것인데 비판적 사고력이라든가 창의력, 또 협업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 예술적 감성과 인문학적 소양, 자기 주도성 이런 미래 역량을 교육 과정 속에 녹여서 키우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업을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조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바꾸는 수업 혁신 내지는 수업 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발성이 필요하고 교육청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더 질 높은 수준 있는 수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또 그 보조 수단으로서 AI를 비롯한 새로운 신기술을 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또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부모다 보니까 학교에 참관 수업을 가서 이렇게 보게 된 경우가 있는데 교육감님 말씀하신 경우대로 조는 아이를 이렇게 봤는데 선생님이 깨우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깨워야 되는 게 맞는데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어른의 시각, 부모의 시각인데 교권이랄까 학생 인권 이 구분화돼 있었던 것을 이제 교육감님 전북 교육 인권 조례로 이제 개정을 하셨잖아요. 네네. 서로가 보호받을 인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교육의 이제 주체로서 학교가 이제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이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례를 통해서 개정하셨습니다. 네네. 그 사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둘 다 보호돼야 될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마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일종의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다 이렇게 보는데 과거에 학생 인권이 완전 무시되던 시절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기간 동안 학생 인권을 높인 거는 매우 잘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또 그 수업을 방해하고 또 아이들 다른 친구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맞습니다. 행위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그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사가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교권을 제대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풍토가 필요하다 해서 과거에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교직원의 인권까지도 함께 보호하는 교육 인권 조례로 그렇죠. 이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예. 자, 이 뭐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선생님은 아이를 사랑하면서 그 수업을 통해서 전인 교육이 되는 학교를 바라는 의미에서 전북 교육 인권 조례를 다시 탄생하셨다는 말씀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인권과 별개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자체적인 활동을 돕는 기구가 이제 학생의회인데 여러 활동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어설프기도 하고 좀 미숙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주 의젓하게 잘 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대단하다. 또 대견하기도 하고 또 존경심도 들고 그랬는데요. 요번에 그 안건을 한 5개를 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 2가지 정도인데 이제 첫 번째는 통학을 하는데 교통비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버스카드 지원 같은 그렇습니다. 부분이군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지자체와 함께 그 예산 문제를 좀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3월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전국 연합학력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그 일부 교원 단체와의 전임 교육감과 그 협약에 의해서 그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금년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평가를 못했습니다만 이제 희망 학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그 학생들이 그 협약 그 조항을 삭제하고 내년부터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참 이 요즘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글쎄요 이 스마트 기기가 보급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학습량이 예전 뭐 부모 세대 못지않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당당하게 이제 사회 현상을 보는 시각도 자신만의 시각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학생 의회를 통해서 사실 시험을 위한 공부도 공부입니다만 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자기의 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부 또한 필요한 공부 이것이 바로 이제 미래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의회 활동이 아주 주목할 만한 일련의 성과로 꼽으신 것 같고요. 하나 중 그 14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참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 학교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안타까워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지역의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어떤 노력의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네네.
저희 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라북도 이외의 지역, 대표적으로 서울이 되겠습니다만 서울 지역에서 유학생을 받아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또 살아보니까 좋다 하면은 또 졸업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학생을 받아서 작은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지금 정책을 상행하고 있고 예. 실제로 지난 학기에 이 정책을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유학생 수가 한 학기 만에 한 3배 정도 늘었고요. 협력 학교도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를 시킬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광역통합구형 어울림학교. 그러니까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학교를 옮겨서 다니도록 함으로써 작은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그렇군요. 것인데요. 예. 지금까지는 같은 시군 내에서만 그렇죠. 이동할 수 있도록 예. 허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경계를 허물었군요. 그 시군 경계를 허물고 예. 자유롭게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예.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에 의해서 작은 학교를 최대한 살려보려고 합니다. 예.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두 가지의 큰 정책도 있습니다만 학교 통합에도 점차 힘을 싣고 계시더군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작은 학교를 살려보자. 그런데 작은 학교가 그러면 언제까지 살아날 건가? 예.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국가적인 정책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이 선행이 돼야만 그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만 작은 학교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좋은 일자리 정책,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있어야만 전라북도에. 그렇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안 떠나고 또 외부에서 오고 아이 갖고 학교 보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마을이 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구 정책이거든요. 아이들이 가진 때부터 의료비, 교육비 전액 무상으로 하고 또 15살 정도까지 갔을 때는 이제 아이 낳았을 때부터 매월 아동 수당을 또 지급하는. 예. 지금 유럽에서 그런 식으로 진즉 1930년대부터 그걸 시행을 해서 효과를 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정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결국 시간 문제로 학교가 점차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 학년에 2-3명밖에 안 되는 너무 작은 학교 경우에 도대체 그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제 그 포커스를 거기다 대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한 학년에 2-3명밖에 안 되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이 안 되고 또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한 100배 더 중요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 사회성을 길러주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에서 그 아이의 장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학생이 한 학년에 한 명이 없어질 때가 모든 애들이 다 이제 기다렸죠.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서 학교를 문을 닫았는데 이거는 그 한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제는 마을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구하기에 앞서서 아이를 구하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너무 작은 학교는 그래서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일단 취지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먼저 우선적으로 취지를 갖고 계시지만 힘든 경우에는 아이를 살리는 건 역시 통폐합을 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맞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공약부터 좀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해외 연수인데 교육복지 차원에서는 뭐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의 현장을 아까 우문현답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교실 안에서 우리 국내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1년에 2,500명씩 기간 중에 10,000명을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 유럽과 같은 선진국을 보면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한 학기 또는 1년을 반드시 외국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만 졸업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 글로벌 감각을 세계 시민으로서 일찍부터 익히는 거죠. 근데 우리 전북도 그동안에 이제 해외 학생들 보내는 것이 그런 제도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다지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제가 임기 중에 10,000명을 보내겠다고 공약을 세웠고 1년에 2,500명씩 해가지고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그 2,500명을 보내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선발을 하자. 그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아이 성적 좋은 애들만이 아니라 성적이 그 좀 낮더라도 또 그 가난한 아이들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까지 또 장애 아이들까지 골고루 균형 있게 선발하자 이런 원칙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생이 한 1,000여 명 지금 그 다녀왔습니다만 안전하게 다녀왔고요. 또 그다음에 단순히 그 나라에 다녀오는 관광성보다는 가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해서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보내자 이런 원칙 하에서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는 이제 직업계고 아이들을 보내서 또 직업 체험을 하도록 중요하죠. 취업까지 겨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 아들만 또 따로 보내기도 하고 다문화 아이들 보내서 자기 부모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고요. 또 이제 그 선진국에 가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글로벌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또 보내는. 저는 학부모지만 이 공약이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많은 우리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서 공정하게 좀 잘 다녀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인문학적 소양 또 예술적 감수성도 중요할 텐데 문예체 교육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력과 올바른 인성을 키우는 교육이 이제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지식을 습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실력을 쌓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인데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 마음 근육이 너무나 약해졌어요.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마음 근육. 그 또 포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심각한 그런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성을 올바르게 또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바로 문예체 교육을 저희가 금년 10대 과제로 세우고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인문학 독서 교육 중요하죠. 더 강화하고 있고요. 독서 토론대회도 열고 또 한 학생 한 개 예술 활동을 하도록 그래서 합창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 국악 관현악단, 밴드 등등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가지 선택해서 일단 창단을 하면 저희가 운영비 또 악기가 필요하면 악기까지 다 사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학생 한 개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전체 학생 중에서 90% 정도가 학교 스포츠 동아리에 소속이 돼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그래서 학생들 요즘 뭐 학교 가기 즐거운 학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어떤 공부가 이제 정해진 틀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실험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학교 현장으로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어쨌든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 수업은 어떻게 좀 노력하고 계시나요? 네, 사실 이제 그 오래 전부터 뜻있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학교를 바꿔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수업을 바꿀까, 학교를 바꿀까, 전북 교육을 살릴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역시 그런 움직임이 좀 미약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학생들의 3분의 1은 수업 시간에 자고 3분의 1은 다른 짓 하고 3분의 1만 수업 받는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고 수업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서 아이들이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려면 예. 역시 그 교사가 자발성을 가지고 스스로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강화 쪽에 그 비중을 두고 더 강화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대학원에 가신다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든가 또 전문적 학습 공동체 동아리를 만들면 또 거기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수업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잘하는 분도 있고 조금 그 약간 그 미흡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하는 분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공개를 하게 되면 다른 선생님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그 나누는 것을 수업 나눔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그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바꾸는 혁신을 하는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서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겠네. 익숙해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래 아이들한테는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고 또 선생님하고 아이들에게는 디지털 그 연수 교육을 시키고 또 칠판은 스마트 칠판으로 바꿔서 AI를 비롯한 여러 가지 뭐 AR, VR, XR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초중고를 다니고 결국 아직 뭐 입시의 교육 현장에서 입시를 이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학지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군요.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네. 우리 교육청의 진학지도는 한마디로 학생 맞춤형 지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설문을 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그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제대로 된 진학 지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진학 지도가 우리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고 욕구가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국영수 사과 같은 주요 교과목을 잘해서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예체능계 쪽 또는 특수 분야 쪽으로 해서 뭐 요리도 있고 전형이 게임도 많으니까. 있고 그 여러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분야가 무엇이든 아이의 소질이 무엇이든 진학 지도에 대한 그 우리가 준비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또 입시 정보도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전라북도는 그동안 기초 기본 학력을 포함해서 학력 전반을 좀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돼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입 진학 지도도 좀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진학 지도면 진학 지도, 또 수업이면 수업, 뭐든지 잘할 수 있도록 또 대학을 안 가는 아이들은 안 가는 쪽에서 그 아이가 더 크게 대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는 입시 설명회대로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직업계고는 또 취업을 또 희망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취업 지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직업계고가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우선 취업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걸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또 지역 기업 대학이 손을 잡고 직업계고의 이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것이 전북 직업교육 혁신지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전북에서는 스마트 농생명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이들의 인재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직업계고가 사실은 그동안에 그 어떤 새로운 시대의 흐름, 새로운 신기술이 발전이 되고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학과 이름 자체부터도
수십 년 전에 있던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구조화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 그리고 신산업 또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과 관련된 학과로 전면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부의 뭐 청렴도라든지 또 인사 시스템 여러 조직 개편도 함께 이제 병행을 하고 계셔서 내부 정비 이제 마치시고 이제 좀 뭐 정착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그 행정 수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롭게 자꾸 창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춰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 쪽을 기능을 조금 강화했다고 할까요? 정책국을 신설해가지고 종래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바꿨고요. 또 미래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미래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래 교육 연구원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제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이 우대받는 그런 원칙 하에 인사제도에 이번에 대대적인 손질을 했습니다. 자, 이 민선 8기라고 합니다만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 이제 1년을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전국 교육 대전환 다양한 소통과 협력이 함께하고 있고 다양한 학교 현장에 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조례도 개정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환 역시 소통과 협력의 노력인데 충분히 좀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나 지난 1년간 우리 교육청이 거둔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소통과 협력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자체라든가 또는 유관기관 대학과 교육 협력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교육협력과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하고는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데 관련해서 서로 협업을 하고 있고 또 농촌유학 주거시설을 만드는 데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14개 시군을 돌면서 한 200차례, 200회를 넘는 그런 정책 간담회와 또 공감 토크를 통해서 지자체 장, 의원들 그리고 교사, 학부모 또 일반 주민들과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 정책 간담회만 200회를 넘게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년이 365일인데 하루에 그러면 몇 차례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하루에 3번 한 적도 많습니다. 참 열정도 체력도 대단하십니다. 그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우리 돌봄 전담사분들의 시간 연장 참 이 그 전 교육감 체제에서도 사실 이뤄내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분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감님 통큰 결정하셨고 물론 지금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소통의 시작점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자, 하반기 이제 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듣고 마무리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초 기본 학력이 그동안 너무 저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진단 평가는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실질적인 학력과 실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교육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디지털 환경을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년까지 해서 금년 내년까지 해서 학생 한 명당 한 개의 스마트 기기를 지급을 해서 이제 신기술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 에듀페이를 지급을 지원도 하군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입학했을 때 또 그 학습 지원비로서 또 입학 지원금으로 또 그 이제 다음 그 학교로 지나갈 때는 진로 지원비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특별히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학습 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8일 전국 특별자치도가 이제 되면 교육청도 좀 바뀝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이렇게 이름도 바뀌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특례 규정을 거기다가 넣어서 우리 전북 교육청만의 그 특별한 그런 그 여러 가지 행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또 해야 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의 명령과 더불어서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을 강조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침체된 전북 교육을 살려내라 라고 명령하신 우리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12년 동안의 어떤 관행과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걸 바꿔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하면 그걸 받아주십니다만 여전히 그런 것을 옛날 것을 계속 고집하면서 아무리 설득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발목 잡기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앞으로 우리 전북 교육청, 우리 교육청이 제대로 순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북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그리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내년 이 시간에 또 어떤 성과들 이뤄냈는지 기대가 되면서요. 그 철학을 가지고 잘 교육청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라북도 교육청의 서거석 교육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